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자, 요즘 은하수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은하수를 찍는 것이 이 사진을 찍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촬영 방법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어렵냐면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건 사실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여기서 만약에 실패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하수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은하수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구름 한 점 없이 해만 떠 있거나, 그리고 미세먼지 수준도 좋은 상태라면은 그날이 여러분이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하고 정보를 알고 가야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어플에서 태양 탐사선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자, 태양 탐사선이라고 검색하면 두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면 당연히 유료 버전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자,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별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쉽지만은, 유료 버전에서는 이것을 사진 촬영 기회라는 그런 탭을 하나 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은하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대와 적기를 이 어플이 알려줍니다. 태양 탐사선을 설치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른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치 정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탭을 해줘요. 터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GPS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GPS를 터치를 하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을 검색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있는 곳이 아니라 댁에서 만약에 강원도 영월로 가서 나는 은하수를 찍겠다라고 하면은 터치를 하신 다음에 검색, 그리고 여기서 도 영월이라고 쳐줍니다. 영월이라고 쳐주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영월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지역을 선택하셨으면요, 사진 촬영 기회를 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각 날짜별로 은하수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대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시간대의 기준이 뭐냐면은 은하수가 뜨고 지는 시간대예요. 그리고 달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계산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딱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편하게 이 시간대 전에만 도착을 하셔가지고 거기부터 대기를 하시면서 사진을 찍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보까지는 확인했어요. 자, 이 정도 정보를 미리 확인을 했는데, 자, 출발을 하려면 잠을 좀 자야 되겠죠. 네, 잠을 좀 자준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고 일어나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구름의 이동 방향입니다. 광해, 그러니까 빛공해죠. 빛공해를 가장 촬영하는 데 있어서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적이긴 하죠. 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구름입니다. 구름의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먼저 기상청으로 들어가세요. 자, 기상청으로 들어가시면은 기상청 포털 사이트가 나오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위성이에요. 위성 탭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구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지도를 터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 재생 버튼을 터치를 해요. 재생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구름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시간대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름이 이때까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좀 더 지나면 이 방향으로 나가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위성상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날 어디서 촬영했냐면은 김천에서 촬영했어요. 근데 김천에 보시면은 상당히 구름이 미세하게 깔려 있어요. 저는 이것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반반 확률로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했는데 실패했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구름이 없는 지역, 위성상에서 구름이 없는 지역이 지금 나오죠. 자, 이 지역에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이 구름의 방향을 보지 않아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좀 그런 이미지가 좀 필요했어요. 그냥 상업적으로 좀 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찍으러 갔었거든요. 은하수를 찍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별 사진을 찍으러 간 겁니다. 어쨌든 별 사진을 찍었는데 은하수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자, 확인했죠. 구름 한 점 없다.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해가 떠 있어도 구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날 당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심지어 도착한 상태에서 확인했을 때도 해가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근데 이제 미세하게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만 100%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포털 사이트는 한 며칠 전이나 아니면 당일 오전이나 이때 한번 그냥 확인치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 정도 용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먼저 미세먼지, 조음이나 보통까지도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름의 움직임, 출발하기 직전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구름의 움직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달이 뜨는 시간, 달이 지는 시간, 풀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가 은하수 사진 찍을 수 있는 적기인지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도착하시고 나서예요. 도착하시고 나서 어디에 그러면 대체 은하수가 나타나느냐, 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 궤적이라고 해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죠.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뱅글뱅글 돌릴 때는 이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잡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은하수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은하수 같은 경우는 목성, 정갈자리, 뭐 같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잡고 그 위치에 카메라를 가져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자,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증강현실을 구현해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플에서 별 지도라는 것을 찾습니다. 자, 별 지도라는 것을 찾으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돋보기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정갈자리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삥 돌려봐요. 돌려보면서 이 화살표가 가는 방향으로 얘가 스마트폰이 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화살표가 딱 일치하는 지점, 딱 원만 나오는 거, 화살표가 없어지고 원만 나오는 거. 자, 요 지점이 바로 그것을 향해서 카메라의 방향을 두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는 사실 렌즈가 지원하는 최대 개방으로 두시는 것을 권장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딱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좀 더 상황이 좋다면은 조금 조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15초를 넘기지 마라. 15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점성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점 형태로 별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궤적 형식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 15초는 50mm 렌즈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망원 렌즈를 활용하신다면 이보다 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15초는 될 수 있으면 안 넘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셔터 스피드를 가져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ISO 감도로 채워서 촬영을 하시면 될 겁니다. M 모드 쓰세요. 예. 반자동 모드로는 촬영할 수 없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이 은하수 시즌에서는 가장 적기예요. 4월, 5월, 6월, 7월이죠. 사실은 이 시즌 안에 무조건 결판을 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은하수 촬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은하수를 찍으러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참 이 은하수 사진 찍을 때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주변 분들과 같이 동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잘 없는데 자리 싸움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꼴별견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장면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저렇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성이 오갈 만큼의 그보다 가치가 높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실은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끼리 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면 좀 더 좀 사진 찍는 내내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은하수 촬영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